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저희 77화 몰래 도청을 해도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76화에서는 그냥 몰래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안 걸리는 방법으로 좀 몇 가지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도청할게요, 도청기 사서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원칙은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저희가 어릴 때였을 거예요. 완전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사건에 초원 복집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게 크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그 뒤부터 계속 이제 쭉 왔었는데, 여기 3조 보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보면은 누구든지 뭐 형사소송법이나 뭐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뭐 오픈무엘 검열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여기 보면은 12조인가 몇 조지? 이게 벌칙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16조 보면은 제3조 규정에 위반해 가지고 뭐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게 벌금 규정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저희가 이제 고발을 많이 하거든요. 피고 소송할 때는. 그러면은 벌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공판이 돼요. 벌금 규정이 있으면은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벌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네, 공판으로 바로 올라가요. 굉장히 이제 뭐 물론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네.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예전에는 이제 간통죄가 범죄였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제 간통죄를 이제 범죄를 규정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 밝히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도청은 뭐 허용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간통죄가 이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5년이 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바로 걸려요. 도청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게 그 저기 동부지방법원 근처에 가면은 그 이제 그 도청기 같은 거 파는 데 있어요. GPS 팔고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 예전에 청계천 근처에 이렇게 네네. 큰 매장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 이제 다 그 동부지방법원 근처에 옮겨가는 게 있는데 거기 가시면 돼요. 용산 가셔도 되고요. 가면은 이제 많아요. 도청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남편들이 이제 그 차에서 이제 뭐 상간녀를 태우고 이제 뭐 드라이브도 하고 하니까 할 때 블랙박스 같은 거 안에 이제 녹음 기능을 꺼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에다가 몰래 이제 도청기를 심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걸려요. 다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송에 제출하고 하면은 다 걸립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고 그러면은 뭐 내가 도청을 했다 안 했다 그래도 뭐 블랙박스 녹음 그거였다 해도 도청 파일 보면은 파일 형식이 다르고 해가지고 다 들킵니다. 다 들키기 때문에 도청을 하시면 안 돼요. 역으로 당할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꼭 무슨 증거가 있어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일단은 정황 증거로만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도청을 해봐서 알게 됐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소송에 제출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네네. 아무튼 큰 범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왜 우연히 녹음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런 스탠스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뭐 그거를 의도치 않게 우연히 녹음이 되어서 발견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좀 더 어떻게 합법적으로 도청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네,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네. 네, 합법적으로 맞습니다. 네, 한번 네, 증거 모으기. 그렇죠. 내가 들었다라고 해도 돼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조금 말이 안 통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옆방에 있었는데 통화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네네. 네. 아무튼 일단은 근데 도청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증거가 전혀 없다면 이러가도 해가지고 써야죠. 어떡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형사 처벌을 안 받도록 저희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형사처벌은 또 전문이시. 그렇죠. 제가 또 형사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가사 전문 말고 또 있는 게 형사 전문입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뭐 최근에 또 이제 또 그 주거 침입죄와 관련해 가지고 또 열심히 또 다투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원래 상간자를 집에 들여놓으면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뭐 판례가 있어요. 그게 80년대 판례인데 그거 이번에 그 바뀔 겁니다. 네. 저희가 그 법원까지 올라가서
만약에 그게 안 될 것 같다면 그 저희 헌법소원 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판례는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나왔던 판례는 간통죄가 있었을 때의 판례예요. 그래가지고 간통죄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가 저기 어디 출장 가 있을 때 알고 봤더니 두 명이서 내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그 판례거든요. 근데 그 판례 기조랑도 전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간통죄도 폐지됐기 때문에 그 이번에 한번 저희가 정 안 되면 헌법 소원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네. 예정이 있습니다. 네, 77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이 산으로 갔는데요. 네. 네, 몰래 도청하시면 안 되는데 정 방법이 없다면 저희한테 와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네, 78화는 저희가 이제 흥신소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흥신소와 관련된 얘기를 78화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